안녕하세요. AWS 강의실입니다. 이번 AWS 클라우드 기초 강의 시간에는 아마존 EFS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엘라스틱 파일 시스템, 줄여서 EFS는 AWS 클라우드 서비스와 온프레미스 리소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하고 확장 가능하며 탄력적인 완전 관리형 NFS 파일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이 제품은 애플리케이션을 중단하지 않고 온디맨드 방식으로 페타바이트 규모까지 확장하도록 구축되어 파일을 추가하고 제거할 때 자동으로 확장하고 축소하며 확장 규모에 맞게 용량을 프로비저닝 및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AWS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EBS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EBS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EC2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EBS에 멀티 어태치라는 기능이 있긴 한데 이건 예외로 두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EBS가 하나의 EC2, 물론 하나의 EC2는 여러 개의 EBS를 가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EBS는 하나의 EC2와 일반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AWS 환경에서 EC2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렇게 공유된 스토리지가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세션을 같이 저장한다든지 소스 코드를 같이 저장한다든지 혹은 빅데이터 분석 혹은 머신러닝을 위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산 처리하기 위해서 공유된 스토리지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EFS입니다. 그래서 EFS는 NFS라는 프로토콜 기반의 공유 스토리지 서비스고요. NFS 버전 4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따로 용량을 지정할 필요 없이 사용한 만큼 용량이 증가합니다. 근데 EBS 같은 경우에는 미리 크기를 지정해야 되죠. 이게 EBS와 또 차이점 중 하나고요. 그리고 페타바이트 단위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EFS를 만들어 놓으면은 별도의 용량 확장이라든지 이런 거 필요 없이 페타바이트까지 자유롭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몇천 개의 동시 접속을 유지가 가능한데요. 당연히 EFS 자체가 다양한 EC2 인스턴스들이 한꺼번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공유받는 목적이기 때문에 많은 동시 접속을 유지하는 건 필수겠죠. 그리고 데이터는 여러 에이지, 가용 영역에 나누어서 분산 저장되기 때문에 높은 가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도 쉽게 손실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쓰기 후 읽기라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간단히 말하면은 뭔가가 이제 이렇게 EFS를 여러 EC2에서 공유받아서 쓰고 있겠죠. 근데 하나 EC2에서 이렇게 썼을 때 쓰자마자 다른 EC2 인스턴스도 바로 읽을 수 있다는 굉장히 강력한 일관성입니다. 공식 번역에 따라서는 요게 좀 잘못 번역돼서 읽기 후 쓰기로 이제 번역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올바른 번역은 쓰기 후 읽기입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서비스예요. 이걸 꼭 알아두시면 좋은 게 AWS 외부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즉 EC2라든지 VPC 안에 있는 AWS 안에 있는 서비스들만 액세스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AWS 외부에서 접속하기 위해서는 VPN이라든지 다이렉트 커넥터 등의 별도로 VPC와 연결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가용 영역에 마운트 타겟이란 걸 두고 각각의 가용 영역에서 해당 마운트 타겟으로 접근해서 EFS를 접근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따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고 계셔야 될 점은 리눅스 온리입니다. 즉 윈도우즈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마운트 타겟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EFS가 있죠. 그리고 가용 영역 A와 가용 영역 B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넷 A와 서브넷 B가 있는데 참고로 이 서브넷은 항상 가용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서브넷은 하나의 가용 영역이다. 이거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가용 영역 A에다가 마운트 타겟을 하나 두고 가용 영역 B에다가는 마운트 타겟을 이렇게 하나씩 뒀습니다. 그래서 요게 EFS를 이제 대변하는 일종의 출장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당 가용 영역에 있는 EC2들은 이렇게 요 마운트 타겟, 이 가용 영역 A 안에 있는 요 마운트 타겟에 접속을 해서 EFS 접근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B에 있는 거는 요 B의 마운트 타겟에 접근을 해서 이렇게 EFS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별도의 경로가 없이는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건 퍼블릭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 열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혹은 온프리미스에서 EF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이렉트 커넥트라든지 VPN 같은 서비스들을 사용하셔서 VPC와 직접 소통할 수 있어야만 요 EFS를 쓰실 수 있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FS는 크게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너럴 퍼포스 모드입니다. 이건 가장 보편적인 모드고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아마 여러분께서 마주치게 될 거의 모든 상황에서는 이 제너럴 퍼포스가 아마 압도적으로 많은 케이스를 차지할 거고요. 정말 특수한 경우 맥스 IO 모드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매우 높은 IOPS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빅데이터라든지 미디어 처리라든지.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제너럴 퍼포스도 충분하고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의 IOPS가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만 이 맥스IO를 고려해 볼 법합니다. 그리고 EFS의 스루프도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벌스팅 스루프 모드입니다. 이거는 낮은 스루프일 때 크레딧을 모아서 높은 스루프일 때 사용하는 건데요. 일종의 EC2 T타입과 좀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 벌스팅이 무엇인지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정리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프로비전드 스루프 모드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크레딧이 소모되는 게 아니라 미리 지정한 만큼 스루프를 확보해 두고 사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벌스트 스루프 모드면 충분하고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많은 스루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은 이렇게 프로비전드 스루프 모드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FS는 S3와 비슷하게 스토리지 클래스가 나눠져 있는데요. EFS 스탠다드는 3개 이상의 가용 영역에 보관이 되는 일반적인 EFS고요. EFS 스탠다드 IA, Infrequently Access 약자죠. 이건 S3IA와 마찬가지로 3개 이상의 가용 영역에 보관되는데 조금 저렴한 비용 대신에 데이터를 가져올 때마다 비용이 발생되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자주 쓰이지 않는 거, Infrequently Access죠. 그런 것에 유용한 모드이고요. 그리고 EFS 원조는 하나의 가용 영역에 보관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스탠다드와 다르게 3개 이상과 다르게 하나의 가용 영역에 보관되기 때문에 저장된 가용 영역의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간단히 말하면 그 가용 영역이 날아가면은 데이터가 몽땅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떤 걸 보관해야 되죠? 네,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다시 만들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썸네일 같은 거. 썸네일은 원본만 존재하면 다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관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EFS 원전 IA. 이거는 저장된 가용 영역이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데이터를 가져올 때 비용이 발생하지만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주 찾을 일도 없는 데이터들을 여기다 저장하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저장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마존 FSx라는 서비스가 있긴 한데 이거는 EFS와 좀 다른 서비스지만 같은 카테고리에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FS는 리눅스 전용이죠. 그래서 FXS for Windows File Server라는 프로덕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EFS의 윈도우즈 버전이고요. SMB 프로토콜을 활용하게 됩니다. EFS는 NFS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브 디렉토리와 통합 등의 관리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리눅스, 맥 OS 등 다른 OS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 EFS 윈도우즈 버전, 이 FSX 윈도우즈 파일 서버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FSX for Luster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리눅스를 위한 고성능 병렬 스토리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FSX는 무조건 윈도우즈 파일 서버 아니냐 그게 아니고 요거는 완전히 다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주로 머신러닝이라든지 빅데이터 등 고성능 컴퓨팅,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HPC라고 하죠. 예, 주로 사용되는 서비스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게 있다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필요하실 경우 자세히 공부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이거는 AWS 밖에 오프레미스에서도 액세스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실습을 준비했는데요. EFS를 활용해서 스토리지 공유하는 웹서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FS를 위한 보안 그룹을 생성하고 EFS를 생성한 다음에 EC2 인스턴스 3개를 프로비전 할 거예요. 이때 유저 데이터를 활용할 건데 이 유저 데이터는 EFS를 마운트 시키고요. 웹서버를 생성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각 웹서버에서 스토리지를 공유한 것을 확인할 텐데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3개의 EC2 인스턴스가 하나의 소스 코드를 공유하는 것을 제가 데모로 보여드릴게요. 이를 통해서 EFS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소스 정리는 잊으면 안 되겠죠. 항상 비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습 후에는 EC2 인스턴스들을 삭제하거나 EFS를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한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죠. 하나의 EFS에 이렇게 EC2 웹서버가 떠 있는 이렇게 EC2가 3개가 있는데 실제 소스 코드는 여기서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따 보시겠지만 여기서 변경만 하면은 여기도 변경이 되고 여기도 변경이 되고 여기도 변경이 되고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EFS를 활용한 여러가지 아키텍처를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 여러분께서 소스 코드를 한번 배포만 하면은 다른 곳에 자동으로 모든 EC2 인스턴스에 적용이 되는 아키텍처도 이걸로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참고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유튜브 영상에서 이렇게 EFS를 활용한 3티어 아키텍처도 제가 구현을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AWS 콘솔로 들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할 거는 우리 좌측 상단 해설을 눌러서 이게 서울 리전인지를 확인하시고 서울 리전이 아니라면 서울 리전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할 거는 먼저 보안 그룹을 만들 거예요.
우리가 EFS를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디폴트 보안 그룹이 적용이 되는데 이 디폴트 보안 그룹 상황에 따라서는 EFS에 연결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데모를 위해서 보안 그룹을 하나 생성해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EFS를 만들어 볼게요. 우선은 상단에서 EC2 콘솔로 들어간 다음에 좌측에 보안 그룹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보안 그룹들이 있는데 새로 하나 만들게요. 보안 그룹 생성. 그 다음에 이름은 데모 EFS SG. 그 다음에 설명도 그대로 복사하고 인바운드 규칙에다가 규칙 추가를 눌러서 이렇게 모든 TCP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anywhere IPv4 나머지는 그대로 둘게요. 간단히 말하면은 모든 TCP를 허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데모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걸 가지고 EC2에 대고 써도 됩니다. 일단은 이거를 그냥 그대로 써볼게요. 그 다음에 보안 그룹 생성. 자, 두 번째로 할 일은 EFS를 만들어야겠죠? 상단에서 EFS를 클릭을 하고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파일 시스템 생성 버튼이 보이는 화면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서 파일 시스템 생성을 누르고요. 이름은 데모 EFS.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스토리지 클래스가 보이는데요. 스탠다드나 원존을 선택할 수 있고 VPC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VPC는 그대로 놓고 스토리지 클래스도 그대로 놓을게요. 그리고 생성. 자, 그러면은 네, 바로 생성이 됐어요. 지금은 생성 중이라고 뜨는데 그 사용 가능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눌러보면은 간단하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량 그리고 뭐 액세스 포인트, 파일 시스템 정책이라든지 액세스 포인트들이 있는데 여기서 네트워크를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각각의 가용 영역에 마운트 포인트들이 생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운트 포인트들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야지 진짜 EFS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때까지는 이게 사용 가능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EFS 마운트 포인트가 다 될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렇게 보안 그룹에 이제 지금은 마이너스 표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디폴트로 모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EFS를 위한 보안 그룹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각각의 보안 그룹을 적용해 주기 위해서 좀 기다려 볼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게 다 만들어질 때까지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기다리다 보니까 모든 마운트 포인트가 이렇게 사용 가능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안 그룹이 모두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바꿔줄게요. 관리를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모두 보안 그룹을 X를 눌러주시고 우리가 만들었던 데모 EFG 우리가 만들었던 데모 EFS SG를 모두 다 적용시켜 줍니다. 그리고 저장. 자, 그러면은 EFS를 사용할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시 EC2 콘솔로 돌아올 건데요. EC2 콘솔에 가서 이렇게 인스턴스 실행 중을 누르시거나 이렇게 인스턴스 시작을 눌러주시면은 인스턴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름은 데모 EC2 EFS. 적당한 이름을 만들게요. 인스턴스 개수는 3개를 만들 거고요. 바로 끌 거니까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키페어는 없이. 그리고 네트워크도 기존의 보안 그룹 선택해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데모 EFS SG를 그대로 쓸게요. 왜냐면은 올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모두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뭐 다른 거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고급 세부 정보인데요. 여기서 사용자 데이터에다가 제가 같이 첨부드린 유저 데이터 파일을 적용시킬 거예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 EFS ID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었던 EFS로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 만드신 거 보면은 이렇게 FS082 어쩌저쩌고 여러분 거 다르겠죠. 요 아이디가 있는데 요거를 그대로 복사하셔다가 여기 보시면 파일 시스템 아이디가 써있죠. 요걸 그대로 복사하다가 요 부분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어주시고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붙여넣기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인스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스턴스가 시작 중인데요. 우선 모든 인스턴스 보기를 누르면은 현재 만들어주고 있는 데모 EC2 EFS 이렇게
EC2 인스턴스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만들어지면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럼 이렇게 세 개가 모두 프로비전이 됐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연결을 누르시고 연결. 자, 연결이 되는데요. sudo s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사용했던 스크립트가 잘 동작이 된지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기 스크립트에서 이 부분을 복사를 해다가 한번 잘 만들어진지를 한번 볼게요. 아, 네, 디렉토리가 잘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간단히 말하면은 우리가 이 EFS는 NFS 기반이기 때문에 NFS를 사용하기 위한 UT를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HTTPD 아파치 웹서버를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EC2가 위치해 있는 가용 영역에 EFS 마운트 포인트를 검색을 했어요. 그 주소를. 그 다음에 그 마운트 포인트 검색한 주소를 가져다가 이렇게 디폴트로 마운트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운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서 해당 마운트 포인트에다가 마운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모두 이제 웹서버를 시작하거나 그 다음에 디렉토리를 만드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디렉토리를 만든 다음에 EC2 유저한테 권한을 주고 퍼미션도 좀 바꿔놨어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EC2 인스턴스가 지금 3개가 있는데 이 EC2 인스턴스 3개가 모두 하나의 EFS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EFS가 바라보고 있는 디렉토리가 바로 요 디렉토리인 거예요. 요 디렉토리에 각각에 해당하는 요 디렉토리가 요 EFS 마운트 포인트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가 여기다가 간단하게 HTML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nano index.html 그 다음에 여기다가 hello world AWS 클래스룸 컨트롤 X 그리고 Y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index.html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실제로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public IP 요거를 이렇게 새 탭에서 여신 다음에 경로 그대로 요거를 가지고 여기 EFS 마운트 포인트 슬래시 샘플 dir 그 다음에 index.html 이렇게 누를게요. 그러면은 여기 hello world AWS 클래스룸이 보이는데요.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7706 인스턴스 위에 다른 EC2 인스턴스들도 이 파일을 지금 쉐어하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실행 중인 EC2 인스턴스가 3개인데 제가 이렇게 IP를 바꿔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9에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지금 109는 이렇게 잘 보이죠. 그럼 이번에는 1호 요거를 1호로 바꿔볼게요. 1호에서도 잘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127은 어떨까요? 127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이고 있죠. 네, 만약에 제가 이걸 수정해 볼까요? 요거를 수정을 해서 AWS 클래스룸 느낌표 3개를 붙이고 다시 컨트롤 X Y 엔터. 자, 그러면은 저는 분명히 지금 수정하고 있는 대상이 어디죠? 요 109의 EC2 인스턴스를 수정하고 있는데 요 127 EC2 인스턴스도 요대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EFS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3개의 EC2 인스턴스들이 하나는 요 127이고 그 다음 건 1099 뭐 이런 식인데 하나의 EFS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뭔가가 수정이 된다면은 모두 다 한꺼번에 반영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EFS는 모든 인스턴스들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소스 코드를 호스팅한다든지 아니면 파일들을 호스팅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EFS를 사용해서 3티어 아키텍처를 구현한 것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영상을 제가 링크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